행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제 듣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그 민간협력반을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 운영을 하게 되는 과정과 행정에서 느끼는, 제가 속해 있는 민간협력반은 이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협력을 같이 하는 이제 진행하는 부서로서 이 행정 안에서 느끼는 이런 거버넌스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어쨌거나 코로나 방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수도권의 방어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을 방어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서울시는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이 감염병 재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전 지식과 대응 방침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장기화 대처, 경제 위기 대응,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대략 이러한 순서 스케줄을 가지고 서울시가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난 대응을 해오는 여러 가지 순서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었고, 4월 20일에 이제 47일 만에 서울에 이제 확진자가 0명이 되는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대략 1,400명까지 이제 긴급 신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 기조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하는 선언적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 시민의 자발적 참여, 이렇게 이제 4가지 사실은 기조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신속한 방역 체계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발한 의사소통 부분에서 이제 이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협치적 차원의 참여라기보다는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좀 강했다고 봐요.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3월 2일 날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을 이제 대규모 확산을 앞두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방역의 동참이라고 하는 게 차원의 의미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 사회가 이제 올 스톱 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생활이 멈추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공시설이 멈추게 되고, 학교가 멈추게 되고, 또 직장도 일부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돌봄의 문제라든지 고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곧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도 고민의 지점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멈추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대응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게 좀 이어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리두기도 해야 하는 것이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온서울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역, 그 다음에 따뜻한 연결, 따뜻한 경제, 이렇게 해서 시민이 발굴하는 사각지대, 시민이 주도하는 마스크 양보하기, 시민의 삶을 돌보는 긴급 지원,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시민 재능 나눔, 그 다음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노하우 공유하기, 착한 소비 운동, 우리 동네 상권 지키기, 이러한 형태의 캠페인을 진행을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간 협력을 통해서만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방역 기회는 예를 들면 후속 이제 경제 대책이라든지 민생 대책을 세울 때까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사실은 캠페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한 축으로는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코로나 대응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제안받는 그런 플랫폼을 또 한 방면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시민의 참여를 이제 요청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영역에서 우리가 민간 협력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하고 그 시민사회와 함께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시민사회와 함께 이제 민주주의 서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 협력반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된 건, 이게 재난 대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사회하고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는데 공유하는 방식이 없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민간 협력반을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민간 협력반이 안전대책본부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 추진 배경은 기존 행정 중심의 재난 대응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한번 추진해보자.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재난 거버넌스 체계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간 협력반을 추진하게 됐고요. 추진 방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방역대책이 쏟아지는데 시민들이 방역대책을 좀 알기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 잠시 멈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굴 등 전환과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 준비를 사실은 초기부터 이런 논의는 좀 했었어요. 이게 빨리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시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매뉴얼화하는 작업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실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과 구성은 민주주의위원회, 시민사회 각 분야가 다 함께 참여를 하셨고, 중간 지원 조직이 바쁜 와중에도 함께 이 모든 그 프로세스를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제 민간협력반은 3월 23일이죠.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2달 만에 사실은 이제 출발하게 됐으니까, 향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흘러가진 않겠지만 굉장히 그 코로나 발생으로부터는 굉장히 늦게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협력반의 주요 역할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시민사회 확산, 시민생활 안정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주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정책 간담회를 여는 형태, 그리고 시민사회 자발적 방역 캠페인 사례를 수집해서 확산하는 온리움 캠페인이라고 이제 민주주의 서울 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사례를 공유하는 페이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쨌거나 열심히 이제 수집하고 아카이빙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통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반의 주요 그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 비정규 노동센터 간담회, 그 다음에 이주민 및 난민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맞춤 방역 정보 제공과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수렴을 했었고요. 예술 분야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예술가 시간 강사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피해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서 각종 비영리의 영역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서울 캠페인 사이트 및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 사례를 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간협력 사례로 보면 사실은 이 재난대책본부 안에 보면 각 13개의 대책반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13개의 대책반들이 사실 모두
그 민간 협력 시스템을 사실은 이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서는 그런 시스템을 고유의 원래 각 부서에서 갖고 있던, 예를 들면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서 가동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경제 담당관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 여행 숙박 취소에 따른 각종 이제 이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한다든가, 기타 노동복지 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일부 그 후속 대책과 관련한 협의 체계를 이제 운영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예를 들면 그 개별 부서 영역에서의 거버넌스가 일부 작동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협력반 활동의 반영 사례를 보면 취약계층과 이제 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부,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상 보건용 마스크 8만 장 배부, 그 다음에 도심 제조업 노동자 대상 손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 배부, 난민 이주민 대상 마스크 연계, 마스크 지원 연계, 이 부분들은 다 민간협력반의 이제 정책 제안과 이 긴급 대응 요청에 따라서 저희 상황실을 통한 이제 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 난민 대상 서울시 긴급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 건의 및 시장 간담회 요청 연계,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협력반에서 나와서 제가 제안을 했으나, 이게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국내 서울시는 긴급 생활 지원비를 70%만 지급을 했잖아요. 정부는 나중에 100%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도 다 지급 못하는 상황인데 이주민에게 이제 갑자기 이걸 탁 던지면 굉장히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판단 때문에 더 늦어지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권센터에 예를 들면 권고 사항 이후에 이게 이제 반영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 정책 간담회 관련 사항들도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문화 강사, 문화 일자리, 그 다음에 긴급, 예를 들면 그 문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예를 지원 대책으로 일부 반영이 됐고요. 비영리민간 단체 관련해서는 하여튼 전반적인 의지는 굉장히 높았으나 공익활동과 긴급생활비 융자 부분이 이제 현재 반영되어서 시행에 들어가 있는 중이고요. 8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체계가 이제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시민사회 단체 공익활동과 일자리 지원을 좀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언급됐던 그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제 노동부와 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비영리 영역도 노동부의 모든 대책,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내는 모든 비영리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모든 혜택을 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노동부의 방침을 확인하는 데까지 일단 진행이 돼서 그 고용유지지원금은 일단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시민주도형 방역과 민간협력반 운영의 의의를 보면, 뭐 아시겠지만 서울은 어쨌거나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주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예를 들면 방향들은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탑다운 방식이고, 방역에 대한 예를 들면 정보의 취합과 예를 들면 판단, 그리고 정책의 결정이 사실은 다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를 들면 거버넌스 친화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진행 과정에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예를 들면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있고, 서울시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시민의 참여가 예를 들면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훨씬 더,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코로나 대응 활동이 공유와 연대를 통해서 확장된 측면도 굉장히 컸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차단과 심리적 방역에 굉장히 기여한 측면들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민간 협력 체계가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조금 기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협력반이 구성되기 전과 이후에 민간의 활동이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 불가피한 방역 우선 대책과 긴급 지원이라는 틀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인권 침해 등 사각지대와 약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논의 구조를 일정 부분 이제 형성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반 구성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재난대응의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서 아시겠지만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민간은 재난 현장에 가서 정부가 숨기려고 하는, 예를 들면 지호가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밝혀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의 재난 대응에 예를 들면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공식적인 예를 들면 파트너로 가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주요한 의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재난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로 보면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차원도 봐야 되고 지역사회 차원도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제적 방역이 우선되는 감염병 재난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대응이 늦어지거나 방역과 인권의 균형이 흔들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거버넌스 작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작동은 사실은 재난의 발생과 함께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을 구축해 놓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역이 시작되고 나면 계속 이제 예를 들면 그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방역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버넌스에서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현재 민간협력반의 수준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재난 대응 분야별 행정과 민간협력의 TF가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TF가 좀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예를 들면 협치 담당관이 민간협력반을 운영해서 논의된 사항들을 부서에 전달하거나 상황본부로 전달하거나 이제 이러한 형태로 사실은 2단계 구조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사실은 현장의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면 평가하는 데에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예를 들면 딜레이 되는 시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난 대응 거버넌스 TF는 합동으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 결정 단위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보통은 이제 상황 대책반을 가면 대책하고 있는 상황 보고만 공유하고 이제 지나가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 개선되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 이제 작성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려운 조건에서 마을 사경 자원봉사센터 시민조직 등의 지역 단위 활동이 나름 어쨌거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나 이것이 지역 단위의 민간 협력 차원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평가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 어쨌건 시정 단위의 민간 협력반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 소통 구조는 있으나 현장과의 예를 들면 소통 구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력한 예를 들면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런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쨌거나 최대한 예를 들면 억제를 통해서 이제 방어하는 기제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시민사회하고 소통하지 못했고 그래서 민간의 참여들도 방역 중심의 예를 들면 전통적인 거버넌스는 이번에도 이제 예전에 잘 작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새롭게 이제 형성되는 시민사회 활동들은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간변 조직 중심, 동원 중심의 예를 들면 협력 체계에서 새로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금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은 좀 필요하겠다. 이 부분들은 뭐 시 단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자치구 단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난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 행정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그 재난 그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기에 이제 민간협력반을 구성하면서 시민사회가 과연 이제 다 멈추고 뭐 사업들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력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을 함께 힘있게 이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고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예를 들면 지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갖출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또 행정에서 볼 때는 하나의 좀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략 이 정도로.